경남도 교육청이 시끄럽습니다. 본청 정문에는 근조화환이, 도로에는 현수막까지 내걸려 있는데 최근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갑질 의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도국 연결해 짚어봅니다. 밀양 여행의 길잡이 역할을 할 해천 상상로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행 정보는 물론 체험시설까지 구비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4일 양산시는 200여 명이 함께 현수막과 손팻말을 펼치며 엑스포 유치를 응원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경남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금 경남도 교육청이 시끄럽습니다. 본청 정문 앞에는 근조화환이 세워져 있고 도로에는 현수막도 내걸려 있는데요. 최근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학교장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김수정 기자, 먼저 이 갑질 논란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학교장의 갑질 의혹은 지난달 31일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발령받은 A교사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교장으로부터 외모 비하, 인격 모독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게시했는데요. 특히 A교사의 학생 일기에서도 우리 선생님이 힘들어 보였다 등의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논란이 불거진 부분은 이 사안을 두고 도교육청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부분입니다. 도교육청은 피해 교사와 교원단체의 진상 파악, 수사 요구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경찰에 해당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피해 교사가 피해 사실을 학생의 일기 등에 적도록 했다는 정황도 접수돼 경찰 수사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경남도 교육청이 해당 갑질 의혹을 두고 학교장과 피해 교사 모두를 경찰에 맡긴 상황이군요.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남도 교육청 본청 정문 앞에 근조화환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나가다 이게 뭐지라고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교조 경남지부는 전국 각지에서 항의 표시로 보낸 근조화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도교육청 주변으로 현수막도 많이 내걸려 있죠. 화환과 현수막에는 사건을 재조사하라, 경찰 수사 의뢰를 철회하라, 도교육청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3일 결의대회까지 열었던 정교조 경남지부는 현재 본청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안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위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또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바란다에는 24일 오후 기준 항의 게시글만 1,100여 건 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갑질 의혹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조심스럽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도교육청에 빠른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하고 피해 교사 중심으로 사안을 제대로 조사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답변이 없다면 전교조 측에서는 다음 달 2일 도교육청 앞에서 제2차 전국 집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해당 교장은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와 경남교육청의 양산 교장 갑질 의혹과 관련한 사안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캠핑의 묘미인 겨울 캠핑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른바 불멍하시는 분들, 춥다고 실내로 화로를 들였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색깔도 냄새도 없는 일산화탄소가 캠핑객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텐트 안에 불 붙인 수치 담긴 화로를 넣습니다. 화로를 실내에 들여놓자마자 일산화탄소 경보음이 울립니다. 텐트 문을 닫고 10분이 지나자 일산화탄소 농도는 1900ppm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측정 기기의 측정 범위를 벗어나서 이 측정 기기의 측정 범위가 1900ppm이거든요.
1900ppm 이상.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800ppm 농도의 환경에 2시간 정도 노출될 경우 실신할 수 있고 1600ppm 환경에서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장작을 태우는 화로를 넣었을 때는 7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1500ppm까지 올라갔습니다.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수치나 장작을 실내에 무심코 들였다가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충북 영동의 한 캠핑장에서는 중년 부부와 5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 하루 전날인 경기 여주에서도 캠핑 중이던 50대 부부가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불 화로를 사용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최근 3년간 캠핑 중에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123건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불씨가 잦아들었더라도 화로를 실내로 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치랑 장작 화로는 절대 실내로는 가져가지 마시고 난로 종류 그리고 전기를 사용한 난방 장치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산화탄소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냄새도 나지 않기 때문에 등유난로 사용 시에도 텐트 내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설치하고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전통과 현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하면 밀양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밀양 여행 정보는 물론 다양한 콘텐츠가 가득 채워진 복합 문화공간 해천 상상로를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밀양의 대표 캐릭터에 정성껏 색을 입히는 아이들. 고사리 같은 손에서 태어난 캐릭터는 영상 속에서 밀양 명소를 여행합니다. 생명력이 더해진 자신의 캐릭터가 지역 곳곳을 누비자 이를 보는 아이들의 눈망울도 덩달아 반짝입니다. 꿀방에서 진짜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생겨서 재밌었어요. 도심 내에서 심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밀양 내이동에 자리 잡은 해천 상상로는 말 그대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여행자 라운지를 통해 밀양 명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아이들은 빈 놀이터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또 지역민과 지역 예술인들은 소통 공간에서 밀양을 얘기하고 전시 등을 이어가게 됩니다. 밀양의 색이 오롯이 담겼다는 입소문에 임시 운영을 시작한 지 보름여 만에 벌써 1,800여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해천 상상로는 밀양의 관광 플랫폼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시민과 밀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2023년은 밀양 방문의 해입니다. 우리 밀양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과 휴식이 접목된 경남 최초의 해천 상상로. 밀양 여행의 첫 길잡이가 될 이 공간이 밀양 관광 활성화를 어떻게 견인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양산시가 24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200여 명의 참여자들은 양산시청과 문화예술회관에서 양산 시민의 염원을 담은 현수막과 손팻말을 펼쳐 엑스포 유치를 응원했습니다. 나동현 양산시장은 엑스포 유치는 부산만의 일이 아니라 인접도시의 발전과도 연결된다며 유치 성공을 기대했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의 익명투표로 결정됩니다. 24일 경남을 찾을 예정이었던 조경태 국민의힘 UCT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날 오전 조 위원장이 방문 취소를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조 위원장은 박안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UCT 프로젝트 특위는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과 대도시권 통합 계획인 메가시티 조성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창원을 찾아 청년 정치 특각을 했습니다.
24일 오후 창원 문성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특강에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 이탄희의 정치개혁 분투기라는 주제로 경남도민 지역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24일 오전 2024년 홍보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주요 추진사업 보고와 인구사업 홍보 활성화 방안, 협회 사업 홍보를 위한 매체사별 활성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환강광역취수장 설치를 반대하는 합천 지역민들의 서명부가 환경부에 전달됐습니다. 환강광역취수장 반대 국민대책위원회는 24일 환경부를 방문해 결의문을 낭독하고 15,767명의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위원회는 취수장이 설치되면 합천군민은 오히려 물 부족과 각종 규제로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지역민들은 다음 달 1일 합천댐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양산시가 12월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합니다. 대상자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재산 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출국 금지 기간은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로 필요한 경우 연장되며 양산시 수적징수 TF팀은 현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는 체납액을 모두 내거나 담보 제공, 가족 사망, 질병 치료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제됩니다. 창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24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시는 기존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마산과 창원, 진해 지역으로 나눠 운영된 데다 센터별로 공간이 협소해 3개 지역센터 통합 운영을 결정하면서 상남동으로 이전 개관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대강당 등 자원봉사 사업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국도 35호선과 양산 동면 석금산 택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오는 27일 개통됩니다. 양산시는 지난 5월 공사를 착공한 국도 35호선과 석금산 택지 연결 도로 공사가 끝나 도시계획시설 사업 완료를 공고한 뒤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그동안 연결 교차로가 없어 우회하던 동면, 금빛, 금호, 석산마을 3천여 세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2024 김해 방문의 해 선포식이 25일 오후 3시 김해 가야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선포식에는 경남도지사와 국회의원, 관계자,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해 김해 방문의 해 성공을 응원합니다. 또 행사장에는 관광 홍보 부스와 포토존이 설치돼 방문객과 참석자를 위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김해시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내년 전국체전과 장애인 체육대회, 동아시아 문화도시 등을 알리며 김해 관광객 유치에 더욱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양산시가 지역을 알리는 콘텐츠 발굴을 위해 진행한 SNS 홍보 영상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모두 6편으로 대상은 힐링 양산을 만나다를 주제로 작품을 낸 서영원 씨가 차지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양산시장상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양산시 공식 SNS 채널과 청사 게시판을 통해 소개됩니다. 양산시가 8월 14일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31편의 작품이 출품돼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임금 체불로 중단됐던 김해 종합운동장 건립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원도급사인 주식회사 남양건설이 하도급사에서 고용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 지급과 고용 승계를 합의하면서 근로자들은 지난 21일부로 공사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김해시는 시공사와 감리사의 유기적 협조로 공정 만회 대책을 포함한 세부 공정 계획을 수립해 내년 4월 말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김해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의 공정률은 62.3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